자, 19번 보시면요. 이차 함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요. 얘는 y는 x 플러스 2고요. 이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점의 좌표를 찾고 싶어. 그럼 뭐 해야 돼? 두 개 갖다 놔야 되죠? 이제 이 정도는 금방금방.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를 갖다 놓고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 맞게 적었어? 숫자가 왜 저래? 그러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줘야 됩니다. 근해 공식 써주면 5가 되겠죠. 그럼 하나는 2 플러스 루트 5라는 거고 하나는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거죠. 혹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적절히 외우셨습니까? 루트 5의 어림값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루트 5가 대략 몇이죠? 2점? 소수점 외워야 돼. 2점? 난리 났네? 9, 7, 3 다 나오는데 2죠? 2.2니까 대략 얘가 4.2고 얘가 대략 마이너스 0.2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대략이에요. 대략 얘가 4.2고 얘가 마이너스 0.2죠.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저 둘러싸인 저 영역 안에 우리 x좌표랑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에다가 밑줄 치고 이렇게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이게 지칭하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x, y 좌표가 둘 다 정수인 점을 뭐라 그래? 아, 처음 들어? 처음 듣는구나. 이런 걸 격자점이라 그래요. 우리 왜 격자무늬라고 하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모는 종이처럼 생긴 걸 격자무늬라 그러잖아. 그 격자에 만나는 점에 걸려있다 해서 격자점이라 그러는데 이 격자점을 세시는 거죠. 뭐 그럼 세시면 돼요. 사실 뭐 누군가 여러분한테 모는 종이를 이렇게 그려줬으면 눈으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실 텐데 그런 게 안 그려져 있어서 어려운 거거든. 그럼 뭐 해야 돼? 스스로 모는 종이를 그리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 자, 지금부터 모는 종이를 그릴 거야. 근데 내가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릴 건데 만약에 x는 0이라는 선을 그린다면 어디쯤 그려야 돼? 얘보다 살짝 오른쪽에 그려야죠. x는 1은 더 오른쪽, x는 2, x는 3, x는 4. 그러다가 x는 5를 그릴 때는 얘를 넘어가죠.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지금 요 사이에 몇 줄 그려주셔야 되냐면 5줄 그려줘야 돼요. 어디부터? x는 0부터. 자, x는 0, x는 1, x는 2, x는 3, x는 4까지.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할만합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럼 지금 요 모는 종이가 만나는 요 격자점은 적어도 이 세로 선상 어딘가에 있겠지. 우리가 아직까지 가로줄 안 그려서 모르긴 하지만 요 선상 어딘가에 존재할 거라는 것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자, 승기야, 저 중에 마음에 드는 줄 하나만 골라봐. x는 몇이 좋아? x는 2가 좋아? 자, x는 2를 이렇게 한번 봐봐요. 여러분 x는 2라는 저 빨간 줄이 저렇게 지나가다가 1차 함수랑 만나는 때가 있거든요. 저 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인지 알겠어? 2 컴마. y좌표는 어떻게 구했어? 함수에다가 대입했죠?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가 2 컴마 4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딜까요? 얘도 2 컴마죠. x좌표는 다 2인 거죠. 근데 y좌표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 몇 나와?
마이너스 1, 여기가 2,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요 도형의 경계, 테두리에 있는 점은 세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 빨간 거 중에서 x, y 좌표가 다 정수인 점 몇 개 셀 수 있겠어요? 같이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2, 몇부터? 2, 몇부터? 2, 0, 1, 2, 3까지 몇 개? 네 개 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줄에 총 4개 있다. 이렇게 세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몇 번 더해? 4번 더해. 4분이니까 2,4는 빼죠? 2, 마이너스 1은 빼고. 제가 지금 격자점 세는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규칙을 풀어서 설명해 드렸는데 뭘 풀어서 설명해 드렸냐면 격자점 문제는 일일이 세는 거야. 니들이 풀어도 그렇고 내가 풀어도 그렇고 누가 풀어도 일일이 세는 거야. 다만 이 일일이 셀 때 규칙적으로 세야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세실 수 있어요. 그 규칙이 뭐야? 같은 줄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시는 거야. 같은 줄. 근데 때로는 어떤 격자점 문제는 가로줄을 그어놓고 가로줄로 세실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거야 나중에 니들 실력이 올라가면 판단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줄에 있는 걸 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소. 현서야, 이거 풀었니? 아니. 이 시험지를 풀어왔니? 사실 그동안 여러분께 말은 못했지만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제가 여행 가는 바람에 일주일치 수업 보충을 미리 땡겨서 하느라고 여러분들이 사실 숙제 부담이 꽤 됐을 텐데 특강도 듣고 어쨌든 주말 숙제도 해주시고 대단히 고마웠고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래요. 와, 난 니들한테 도움되라고 한 보충인데 왜 자꾸 나한테 도움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거 풀면서 야, 와보고 미친놈들이구나 싶은 생각도 못 들고 야, 요새 인창고가 정말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요새 그 문제 푸시다 보면 그 문제 되게 많이 보지 않았어요? 루트 3이 무리수인 걸 증명하는 문제? 이거 한 3개 학교인가 4개 학교에 계속 나왔죠. 요게 되게 빈출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이 좀 여러 가지를 배우셨으면 좋겠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요. 20번 문제도 약간 모의고사 국밥 같은 문제예요. 지금 제가 이 시험지 쓱 하고 훑어보니까 출제자가 30번 문제에 창의력을 다 썼어. 30번 문제 내는데 지 모든 창의력을 다 깎으러 쓰고 나머지 문제는 다 어디서 막 유명했던 문제 다 재탕해놨는데 봐봐.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근데 이게 2차 방정식이 2차식이잖아요. 2차식. 왼쪽에 봐봐. 20과 2식은 같은 식이야 얘들아. 그지?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px는 혹시 몇 차식일 것 같아? 이게 1차식이어야 1차식을 제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보통 이렇게 생긴 1차식을 이렇게 제곱해 놓은 식을 5글자로 완전 제곱식이라 그래.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는 얘도 완전 제곱식인 거죠. Do you know? 알겠어?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 되니까 판별식이 0이다 하셔야겠네요. 그래서 판별식 써보시면 판별식은 9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마이너스 16이 0이고요. a는 얼마 4 이렇게 되나요? 혹시 이거 김승기 네가 질문했죠? 네? 저 29번 쌤이 20번 누가 물어본 사람 없었어? 쌤이 풀어
아 그래 내가 풀어준다고 하긴 했는데 누군가 내가 20번 얘기했을 때 아 그래 20번 이랬는데? 아닌가? 아니야? 내 착각이야? 쌤이 나오는 게 19번이에요. 쟤인가 봐. 여기서 이제 낚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지금 문제를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에 모든 P1 값을 구하잖아. 다시 말하면 PX가 여러 종류 나온다는 거죠. PX가 왜 여러 종류 나오겠어요? A가 두 개니까 P도 여러 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낚시가 하나 더 있지. 무슨 낚시가 있어? 자 이제 A에다가 넣어보면 P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A에다가 하나씩 넣어보자. A에 4부터 넣어볼까? 마이너스 4부터 넣어볼까? 4부터 넣고 싶지. 여기다가 4 넣고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45 넣으면 몇이야? 36이죠? 그럼 얘가 뭐야? x 마이너스 6의 전체 제곱이죠. 여기서 낚시가 하나 더 나와. 그럼 px는 x 마이너스 8이라는 건가? 그래야 2 더해서 이렇게 되는 건가? 하시면 그게 아니죠. 이것도 되지만 뭐도 돼? 이 완전제곱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의 전체 제곱일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냥 6도 제곱하면 36 되고 마이너스 6도 되는 것처럼 얘나 둘 다 제곱하면 되니까 이때 px가 뭐도 나와? 마이너스 x 플러스 4도 나와. 뭔 말인지 알겠니? 당신은 맞았구만. 맞았으니까 대답해줘. 그래서 px가 몇 개 나와야 돼? 총 4개 나와야 맞는 거야. 맞죠? 4개 나와야 맞는 거죠? 혹시 요새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너 말고 쟤. 요새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는데? 이렇게 2개 하시고요. A가 4일 때 그리고 A에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어서 2개 더 찾으셔야 돼요. 총 4개 찾고 P1 다 더하시면 됩니다. 자꾸 겁줘서 미안하긴 한데 제가 보통 미안하다고 미리 사과하고 하는 말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진짜 여러분은 재수하시면 되게 힘든 세대예요. 제가 그동안 내가 고등학생 이래로 불과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3년 정도 흘렀지만 그동안 제가 막 바뀐 수능 체제를 봤을 때 그 중에서 니네에서 니네 다음 해 동생들로 넘어가는 해가 가장 격변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진짜 조금씩 틀었단 말이야. 정시를 살짝 확대하거나 아니면 뭐 줄이거나 요 정도가 있었고 뭐 물론 그나마 큰 거 중에 하나는 문이과 통합 이런 게 좀 컸다고 보지만 니네 아래서부터는 고교 학점제니 내신을 5등급으로 보니 아예 진짜 이제 이과 문과 이런 거 없이 모두가 사탐과탐을 다 보니 정말 혁명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웬만하면 꼭 한 번에 잘 가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좀 피말리는 학창 시절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힘내라. 21번 갈게요. (21번도) 보시면 지금 우리 사람마다 이 문제를 체감하는 체감이 정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거 문제 보자마자 이거 그거네 하고 쓱쓱쓱쓱쓱 적어서 푸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이 문제를 손도 못 대는 사람도 섞여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번 했어요? 이거 비슷한 거? 이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아래로 블록해, 위로 블록해?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지. 근데 중요한 건 이 2차 함수를 다 그릴 수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이 2차 함수를 요 범위에 맞는 곳만 그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좌표평면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x가 1과 2 사이에 있어라 라는 게 어떤 영역 얘기하는 거야?
x는 1이라는 요 직선과 x는 2라는 요 직선, 요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노란 곳 사이에만 이차함수를 그리세요 이런 뜻인 거잖아. 근데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a, b인데 요 a, b 꼭지점이 어디 놓여 있냐에 따라서 요 사이에 그려지게 되는 이차함수 모양이 엄청 달라. 마치 뭐 생각하면 좋은 거냐면 그 얘기 알아? 코끼리 얘기? 그 옛날에 뭐 우리나라 얘기인가? 중국이었나? 거기서 약간 인도에 사절단을 보내는데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사절단을 보내는데 장님 3명을 보냈대잖아. 해가지고 거기 인도 대통령? 그 당시엔 대통령이나 왕이었겠지? 인도 왕이 자랑한다고 우리 인도에는 코끼리라는 신기한 동물이 있어. 한번 보고 가시오 했는데 이제 장님 3명이 뭐해? 눈으로 못 보니까 뭐예요? 만지잖아요. 근데 만지는 부위가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이제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랑 커다란 통나무처럼 생긴 동물입니다 하고 귀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라 그러지? 카페트처럼 이렇게 평평한 생물입니다 하고 꼬리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기다랗습니다 이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해? 코끼리의 전체를 못 보기 때문이죠. 눈 감고 이렇게 만지니까 코끼리의 일부분만 만지니까 오해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함수가 다 그려지면 괜찮은데 함수의 일부분만 보이니까 서로 다른 상황, 오해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꼭지점은 왼쪽에 있어. 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요 사이로 뭐만 보여?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는 어디가 제일 낮은 값이에요? x가 몇일 때? x 1 넣은 게 제일 낮은 값이죠, 여기가. 근데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는 보이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보여질 거 아니야? 그럼 보이는 이 그림에서는 어디가 제일 낮아? x 값이 2일 때가 제일 낮은 거지. 그러니까 꼭지점 위치가 다르면 1일 때가 제일 낮거나 2일 때가 제일 낮거나 이거 상황이 다르다고. 또 꼭지점이 요 사이에 있을 때 또 달라. 뭔 말인지 알겠니? 해서 경우를 나누셔야 한다. 어떻게 세 개? 꼭지점이 구간에 왼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3개로 나눌게요. A가 1보다 작을 때 A죠.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 A가 2보다 더 클 때 이렇게 3개로 나누는 거죠. 그럼 A가 1일 때는 1보다 작은 거였고 1보다 큰 거였는데 1일 때는? X가 1일 때 최소. X가 1일 때는 어떻게 해요? 등호 엿다 넣어요? 엿다 넣어요? X가 1일 때요. 상하면. 어디다 넣어야 돼요? 2번에 넣어야 돼요? 1번에 넣으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수투를 배웠기 때문에 이런 농담을 하실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연속함수라서 그래요. 연속함수 배웠죠? 연속함수가 뭐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게 연속함수잖아. 이 그래프는 지금 요 꼭지점이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 이렇게 구간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 있다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어서 이게 분명히 이어져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해. 그냥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해. 아무데나 넣어도 돼. 자, 그럼 시작해보자. 요게 꼭지점 어디 있는 거라고? 1보다. 왼쪽에 있는 거라고. 그럼 어떤 그림 그려진다고? 손으로 그어봐. 손으로 그어봐. 어떻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그어진다고. 그지? 그럼 어디가 제일 낮아? 1일 때가 제일 낮다고. 그럼 이 함수에다가 1 대입해보면 어떻게 돼요? 1 대입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이게 최소라고.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럼 a가 1과 2 사이에 있을 때는 꼭지점이 어디 있다고? 꼭지점이 어디 있어요 이때? 빨리. 꼭지점 어디 있어요? 사이. 꼭지점 요 사이에 어딘가에 찍혀 있겠죠? 그럼 그려지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이런 나이키 모양 같은 게 되겠죠? 그럼 보이시는 거 중에 어디가 제일 낮아요? 꼭지점일 때가 제일 낮죠? 꼭지점 높이 몇인데? 꼭지점 높이 b죠. 요 b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마지막 세 번째 것도 해볼까요? a가 2보다 크면 꼭지점 어디 있어요? 손으로 가리켜봐요. 꼭지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겠죠? 그럼 어떤 그림 그려져요? 여러분 손으로 하세요. 손으로. 이런 그림 그려지죠? x가 몇일 때?
x가 2일 때가 제일 낫겠다. 그럼 여기다가 2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최소값인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최소값이 몇이라 그랬어? 최소값이 5라고 그랬어. 그지? 그러면 얘가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수도 있고 얘가 5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음? 근데 그게 상황이 다른 거예요. A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5인 거고 이걸 때는 얘가 5인 거고 얘일 때는 얘가 5인 거야. 여러분에는 이제 이걸 깔끔하게 정리하는 능력이 필요해. 이거 B는으로 정리해봐. 그럼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가 되겠지. 얘 B는으로 정리해봐. 그럼 B는 어떻게 돼? 그냥 B는 5지. 얘 B는으로 정리해봐. 그럼 얘 어떻게 돼? B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이거 힘들게 B 왜 3번이나 적어? 그냥 깔끔하게 이거 3개 다 묶어서 니네 3개 다 B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조금 어려워? 빨라? 뭐 귀찮게 B는 이렇게 3번 적냐? 그냥 얘네 셋 다 B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지. 다만 전제 조건이 있다고. 첫 번째 줄이 되려면 무슨 전제 조건이 필요해? A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세 번째 얘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까지 됐니?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등호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그랬죠? 그럼 등호 여기다가 붙여도 괜찮거든요? 여기다가 붙이시면 그게 몇 번 보기야? 니은 보기인 거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B는 얘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 맞아 틀려? 맞는 거지 그게. 괜찮니 현수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뭐 하셔야 되냐면 얘를 그리셔야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리는 건데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면 조금 편할 겁니다. 여기 X랑 A랑 B를 X, Y로 고치면 아마 느낌이 그래도 훨씬 친숙하실 거예요. 사실 요거 X로 바꾸는 게 참 귀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우린 처음 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친숙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름 함수 같지 않아요? Y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죠. 근데 어디 사이에서? X값이 1과 2 사이에선 상수함수를 쭉 그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실제로 각 줄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1과 2 사이일 때는 5에다가 상수함수를 이렇게 긋죠. 여기가 아마 1,5고 여기가 아마 2,5일 거예요. 1과 2 사이일 때는 이렇게 상수함수를 긋는 거죠. 근데 x값이 1일 때 전에는 x값이 1 전에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그리는 거죠. 요거 2차 함수 딱 계산해 보시면 꼭지점이 몇 나오냐면 1,5 여기가 꼭지점 나와요.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근데 요걸 점선 이전에만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 떨어지겠죠, 2차 함수가. 얘도 계산해 보시면 얘 꼭지점이 딱 정확히 2,5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여기가 꼭지점이고 부드럽게 이렇게 떨어지시는 거겠죠? 제 그래프가 저렇게 된다. 이제 배우셔서 알겠지만 여러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꼭지점에서 접선 기울기 몇 나와? 접선 기울기 0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릴 때도 여기가 꼭지점이니까 여기서 평평한 접선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돼요. 제 말은 이렇게 뾰족하게 그리지 말란 뜻이에요. 미분 불가능하게 그리지 말란 뜻이야. 이거 미분 가능하게 쭉 와야 돼.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보기인데요.
지금 제가 이왕이면 A, B 어려우니까 X, Y로 바꿔드리고 계산하고 있으니까 디귿 보기에 있는 것도 한번 바꿔드릴게요. 자, 디귿 보기 봐봐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물어봤죠.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물어봤어요. 소정이도 그렇고 유나도 그렇고 이거 맞았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뭐라고요? B를 A로 어떻게 정리해요? 자, 봐봐요. 진짜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X 플러스 Y의 최대값 물어봤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X 플러스 Y를 K라고 치환하신 다음에 K의 최대값을 구하면 돼요. 어때? 상당히 귀찮죠? 아, 왜 그렇게 해요? 아니, 그냥 X 플러스 Y 최대값 구하면 되지. 왜 이걸 K로 한번 바꿨다가 K의 최대값을 구해요? 되게 귀찮게?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K 붙이기 전에는 뭐야? 그냥 다항식이야. 근데 여기다가 는 K를 붙이면 어떻게 돼? 등식이 돼. 등호가 있는 식이 된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등호가 있는 식으로 되면 넘길 수 있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거죠. 승기야, 이거 넘기고 나니까 뭐처럼 보이니? 그치, 1차 함수인 거지. 이 1차 함수의 K는 뭐야? K가 뭐야? 1차 함수의 Y절편이죠. Y절편.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차 함수의 Y절편 K 중에 K의 최대값 찾는 거니까 가장 큰 Y절편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유진아, 기울기 몇 짜리 1차 함수?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1차 함수의 가장 큰 Y절편 찾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 난 K가 컸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1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계속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요 X랑 Y는 여기 있는 X, Y를 끌어다 쓰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 있는 X, Y가 무슨 뜻이냐면 이걸 만족하는 X, Y들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XY가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 점들을 얘기한다고. X, Y가 좌표잖아, 좌표. 그럼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이걸 만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그래프를 요 1차 함수를 요따구로 그리면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있는 점으로 여기 있는 직선을 만드실 수가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교점이 반드시 하나는 존재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니네 Y절편 높이고 싶다고 그냥 무작정 Y절편 높이면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소 한 번은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럼 그 중에서 Y절편 제일 큰 게 언제겠어요? 요렇게 지나가는 접하실 때가 제일 크겠죠, Y절편.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근데 또 이런 질문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을 쓴 거잖아요. X, Y를.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사실 요 노란색 직선은 가상의 직선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지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제 머릿속에 이미지상 나온 거라서 사실은 이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지. 이런 가상의 직선이 존재한다면 그때 Y절편 구하는 거라서 이 직선은 사실 만들어지는 직선은 아니고 이 직선에 한 점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얘기 괜히 했다.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교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2번, 3번, 4번 공부하시다 보면 그때 그 털난 애가 이런 소리 했구나 이런 거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럼 접해야 되니까 접한다는 건 그래 이것도 알아두고 가. 접한다라는 말은 교점이 생깁니다 라는 뜻이야. 교점이 몇 개 생깁니다? 1개 생깁니다 라는 뜻이야. 우리 아까 첫 문제에서 했죠. 교점 생긴다 하면 뭐 했어요?
교점 찾아라 하면 뭐 했어요? 같다라고 놨죠? 그 같다라고 놓은 식의 근이 하나라는 거니까 판별식 쓰시면 나와요. 자, 제가 저거 앞에 거 지울 동안 판별식 빨리 계산하세요. 판별식 빨리 계산해서 디귿 맞는지 확인해 놓으십시오. 왜요? 뭐라고? 어디에 밴드를 붙여요? 수업에 얼마나 집중을 안 하시면 그게 느껴질까? 다녀오십시오. 이번 모의고사에 10% 특강에서 뭐 나왔어? 몇 번이요? 17번에 하하. 나머지 정리한 다음에 1 대입하시고 미분 한번 한 다음에 1 대입하시고 그걸 썼어요? 아주 훌륭하네요. 혹시 또 쓰신 분 계세요? 미분하신 분? 근데 얘야, 그 풀이법이 1순위가 되면 안 된다. 그건 언제 쓰는 거냐면, 아, 내가 푸는 이 문제가 객관식 문제고, 아, 난 이 문제를 빨리만 풀면 되겠군이라는 상황에서만 쓰는 거지, 그걸 주관식으로 풀어놓은 상황에서 그거 쓰면 정말 기본 점수를 못 받기 때문에 그게 메인이 되시면 안 돼요. 그건 약간 치트키 같은 걸로 두시고. 자, 주관식 보겠습니다. 주관식 한 3문제 정도 풀라나? 일단 29, 30을 풀고 나머지 생각해보자. 여기가 있고, 얘는 자, 가조건을 보시면요. px랑 qx를 곱한 애는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로 나누셨을 때 여기 몫이 생기고요. 나머지는 없겠죠. 여기 나머지는 없을 겁니다.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말이죠.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조건이나 나조건이나 다 똑같은 게 차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px가 3차식이고 qx가 1차식이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한 것은 몇 차식이야? 4차식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나누어 떨어졌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랑 같은 말이거든. 뒤에 떨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거잖아. 그럼 네모 안에 몇 차식 들어가야 돼? 1차식 들어가야 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제가 1차식을 그냥 제 마음대로 하면 정해볼게요. 어떻게 부르지?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긴 할 텐데,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난 조금 있다가 이제 얘네들을 P랑 Q한테 서로 나눠줄 거거든. 근데 이렇게 잡으면 이걸 나눠줄 때 분수가 발생해서 전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A 괄호 열고 X 플러스 B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생긴 1차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PX랑 QX는 이제 얘네들을 나누어서 가져가야 되죠. 얘네를 이제 나눠서 가져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당연히 PX 줘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Q가 1차식인데 얘한테 이걸 줄 순 없잖아. 얘는 얘를 P를 주잖아. 그럼 여기 있는 X 플러스 B는 Q가 가져가야 되는 거고 이걸 P한테 주잖아. 여기 있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Q한테 줘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한테 X 마이너스 1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친구한테 X 플러스 B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뭐도 가져가야 되냐면 이 PX랑 QX가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1이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해서 요 최고 차항의 개수 이런 것도 나눠 가져가셔야 해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이거 괜히 이렇게 적었다. 그냥 AX 플러스 B라고 할걸. 나 혹시 지금 와서 고치면 혼나지? 펜으로 적었지? 혼나지? 혼나지? 혼낼 것 같은 눈빛이야. 나 그냥 할게. 혼낼 것 같은 눈빛이야. 그냥 할게. 자, 근데 이제 나 조건을 보십시오. 이거 3차식이라며. 그럼 3차식에서 3차식을 빼면 몇 차식 돼? 3차식일 수도 있고 2차식일 수도 있는 거죠. 3차식 개수에 따라서. 근데 QX는 1차식이잖아. 그럼 1차식을 제곱하면 2차식이지. 그럼 얘가 빼서 2차식 됐단 얘기네. 그럼 PX는 몇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1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최고차항 개수를 아는 거지. 그럼 얘가 더 이상 앞에 개수 같은 거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러므로 여기 있는 A가 요 놈한테 가야 된다. 요 정도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A가 1을 확인해 그거는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 네.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자, 요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위에 줄에다가 넣어서 진짜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요거 전개하시면요. 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 한 다음에 마이너스 3이거든요. 이걸 정말로 여기서 빼버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빼버리시면 X세제곱 날라가고 4X제곱에 빼버리시면 마이너스 16X에 빼버리시면 플러스 16 이렇게 되죠? 됐나요? 이거 쓰는 것보다는 뭘 빼더라고. 여기서 PX 빼려며. 그래 PX가 이거니까 집어넣었는데? 근데 얘가 4 곱하기 X 빼기 4, X 빼기 2인가? X 빼기 2의 전체 제곱이죠? 인수분해 해보시면. 그리고 이 녀석은 QX를 전체 제곱한 거니까 요거 전체 제곱한 거죠? 그럼 A 제곱한 다음에 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겠지? 됐나? 됐나? 그럼 QX는 뭘까요? 그럼 QX는 좀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제곱해서 이게 되면 돼. 제곱해서 이게 되면 되니까 QX는 이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2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 있는 게 반대로 나와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얘는 얘랑 같은 거죠? 전개하시면. 그러니까 이건 안 적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QX가 이렇게 두 개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문제 맨 마지막에 Q0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대입해서 0가 0보다 작은 거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둘 중에 누구죠? 왼쪽 거 아닌가? 왼쪽 거? 왼쪽 거죠? 이거 빼고 이거죠?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기서 PS랑 PS 못하고 이렇게 나눴잖아요. 거기서 그 X제곱 들어가면 PS한테 주는 건 확정했는데 나머지 X-1랑 A-X 플러스 B는 그 PX랑 QX랑 그 확정이 된 거예요. 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주려고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답을 낸 거는 내가 얘랑 얘 중에 얘를 PX 주고 얘를 QX 주기로 하고 결정한 채로 문제를 풀어서 그런 거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PX한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주기로 확정했는데 지금 저 친구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여기 등호는 왜 들었지? 요 파란 거 있죠? X 플러스 B 얘를 PX한테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 얘기잖아요. 그럼 A 곱하기 X 마이너스는 여기로 주고 맞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랑 얘를 이제 요 나조건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예쁘게 쫙쫙 정리를 한 다음에 개수를 차례차례 다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하시면 아마 개수 중에 뭔가 말이 안 되는 개수가 나올 거야.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야. 그래서 여기서 답이 안 나올 거야.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길 줘. 해본 사람? 잘 해봤어? 잘못해가지고 맞았네요? 지금 예리한 지적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쪽 상황도 고려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첫 번째에서 바로 답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확실히 나중에 틀린 답이 나올 거라는 걸 추측하실 수 있고 해보시면 틀린 게 나올 거예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돼? 30번 할까? 여러분 어제 그 와보고 시험지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고 어려운 문제를 푸실수록 뭐랄까 한 번에 명쾌하게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조금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아 이게 그 뜻인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침착하게 문제를 이해하셔야 되고 30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 가족권에서 뭘 느끼실 수 있습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뭔 말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뭔 말이에요? 좋은 말 나왔는데? fx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요 f0이라고 하는 얘가 이거부터 생각해보자. f0은 숫자죠. 여러분이 fx 함수식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0이라는 것을 대입하고 나면 결과는 숫자죠. 그렇죠? 세상에 있는 어떤 함수도 0을 대입하고 나면 숫자만 남죠? 그럼 이 숫자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잖아. 그럼 보통 이렇게 가장 작은 숫자 이걸 뭐라고 불러? 이걸 최소값이라고 불러. 그럼 fx는 최소값이 존재했다는 뜻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그거 하나만 알고 가면 곤란한데. 양꼬치? 뭐? 맞습니다. 꼭지점 X좌표 아니면 대칭축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여러분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할 때 최소값 어디서 가죠? 꼭지점에서 최소값 나오잖아. 이 꼭지점이 얘입니다 라고 알려준 거죠. 그럼 이 꼭지점 X좌표가 몇이라는 게요? X는 0이라는 거죠. 0, 뭐식이라는 거지. 0, 뭐식이. 요점 좌표가 0,F0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대칭축이 X는 0입니다 알려주는 거죠. Y축. 그럼 그 옆에 있는 GX는 최대값을 가지니까 위로 볼록할 거고, 또 대칭축이 똑같이 X는 0이라는 거죠. 아, 그럼 얘네 둘이 하나는 아래로 볼록, 하나는 위로 볼록이죠? 대칭축은 똑같이 둘 다 똑같은 거지. 이해되니? 이제 나 조건으로 가볼게. 나 조건에. F0이 정수래. 아까 제가 fx 꼭지점 몇 컴마 몇이라 그랬어요? 0, fx 꼭지점 0, f0이라 그랬거든요. 그 꼭지점 높이가 정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제가 조금 넘겨드릴게요. 보시기 편하라고. G0은 F0에다가 4 더해 놓은 거죠. 그럼 G0은 뭐예요? G0. G의 꼭지점 높이인 거죠. GX의. GX 꼭지점이 0, G0이잖아. 어려워? 근데 우리 방금 F0이 정수라 그랬으니까 그거보다 4만큼 크면 G0도 정수인 거죠. 꼭지점이 4만큼 더 높은 곳에 G가 있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까? 자, 그럼 지금부터 그림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 보면 이렇게 줄 그어져 있죠? 줄을 제가 가상으로 한번 그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가로줄은 전부 다 높이가 정수인 곳에 끄은 거야. 예를 들어 뭐 -3, -2, -1 뭐 이런 식으로 끊는 거야. 높이가 정수인 곳에 끊어 놓은 거야. 그리고 x는 0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x는 0. 여기까지 괜찮니? 한 요쯤에 잡아야겠다. 자, 요점 좌표가 0, F0이라고 한다면 fx는 어떻게 생긴 함수예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저기가 꼭지점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함수인 거죠. 이게 fx죠. 그림 좀 조졌는데? 대충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gx는 꼭지점이 어디 있어? gx 꼭지점 어디 있어? 그 요거보다 4칸 높이. 하나, 둘, 셋, 넷. 여기 0, G0이 존재하고 GX는 여기서 위로 볼록한 애죠. 슈 이렇게 내려오시는 애거든요. 이게 GX죠. 여기까지 상황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여러분한테 오늘 이 대답을 들으면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적혀 있어. 이걸 만족하는 실근 개수와 이걸 만족하는 실근 개수가 동일하라 그랬거든요. 얘네 둘이 실근 개수가 동일하라고. 그런데 이 위에 줄 봐봐. 이게 무슨 말인데?
FX.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뭔데? 함수의 교점인 거죠. 이거를 방정식으로 보시면 항상 안 된다 그랬어. 이게 뭐야? y는 fx 플러스 p라는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 두 개의 교점 찾으려고 같다라고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무슨 함수인데? 얘는 fx를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p가 양수면 위로 p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올라간 거고요. p가 음수면 내려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위아래로 평행이동해 놓은 거죠. 그게 얘랑 만나는 교점 찾는 겁니다. 그지? 아랫줄은 뭐야? y는 gx-p라는 애가 있고 얘가 y는 k랑 만나는 교점 찾는 거죠. 얘랑 교점을 찾은 게 위의 실근의 개수, 얘랑 교점을 찾은 게 아래 실근의 개수인 거죠. 반대로 해야지. 색깔 반대네. 지금 이게 교점 개수라는 것까지 이해돼? 별거 없어. 자, 예시 들어볼게. 만약에 P가 0이야. 그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Y는 그냥 fx잖아. 저거잖아.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저거잖아. gx. 지금 그려져 있는 저 그대로잖아. 그지?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P가 0이니까 얘도 없고 얘도 없는 거지. 그럼 얘랑 얘랑 만나는 교점 개수 세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게 교점 개수가 같게 되도록 하는 정수 K가 오직 한 개일 때, 1일 때라고 적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y는 k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쭉 그어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k는 정수라고 적혀 있거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정수 k 보여?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k를 슉 그을 때 요딴 데다가 그으실 수는 없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정수에다 안 그었잖아. 그럼 정수에다 그어야 되니까 요런 데 긋거나 요런 데 긋거나 요런 데 긋거나 요런 데 그어야 된다는 것까지 이해되지? 근데 대답 한번 해봐. 내가 k를 여기다가 그었어. fx랑 몇 번 만나 지금? 0번. gx랑 몇 번 만나? 2번. 그럼 그 만나는 교점 개수가 같아? 안 같아. 그럼 요런 데 K 그을 수 없단 말이야. 여기다가 K 그으면 같아? 안 같지. 그럼 여기도 K 그을 수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돼? 여기는 안 되지. 한 번, 두 번이니까 안 되지. 여기도 안 된다고.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 되죠. 여기 되고 여기는 돼? 여기는? 돼? 여기는? 안 돼? 여기는? 안 돼?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P는 0이라는 이 상황에서 몇 개 그을 수 있어요? K를? 정수? 3개 그을 수 있죠? 그게 지금 문제에서 하는 말이랑 위배되는 거예요. 이때는 총 3번 가능하니까 이런 P는 꺼져라는 뜻이에요. 이해됐니? 이해됐니? 우리 예시를 위해서 한 번 더 연습해보자. 만약에 내가 P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제 얘랑 얘를 그려셔야겠죠? fx는 위로 한 칸 올리는 거거든요. fx 위로 한 칸 올리면 어떻게 돼요? 위로 한 칸 올리면 fx 이렇게 생겼죠? 됐어? gx는 한 칸 아래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gx는 한 칸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생겼죠? 색깔 헷갈린다. 내가 다른 색깔로 그려줄게요. 죄송합니다. 자, 다른 색깔로 그려줄게요. 자, P가 1일 때는 제가 빨간 색깔로 그려줄게요. fx는 빨간색, gx도 빨간색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다시 해. 몇 번? 가능? 가능? 안 되죠.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불가능? 가능? 이때 가능이죠. 둘 다 2번씩 만나거든요. 자, 요때 가능이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됐어.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안 되죠? 여기는?
안 되죠? 몇 개만 돼요? 오케이, 이런 거 찾으라고. 이런 거 찾으라고. 이렇게 정수 K가 하나만, 개수가 하나만 되는 P값을 다 찾으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자, 제가 지금부터 퀘스트 내드리겠습니다. 자, P가 2일 때와 P가 3일 때와 P가 4일 때 여러분 그래프 옮겨가면서 세보십시오. 이제 잠깐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할만할걸? 잠깐만, 진건 삼각비 이차함수 통계? 삼각비 이차함수 통계? 삼각비 이차함수 통계? 너 근데 중간 때 삼각비 내신 퍼펙트 시험 다 봤잖아. 그쵸? 통계는 안 봤고. 그리고 너 원주각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지? 윙이요. 삼각비는 다 풀려 있을 거 아니야? 원주각도 다 돼 있어? 오. 그럼 삼각비 통계? 그래? 너 삼각비 보자. 아이, 시키는 대로 좀 해봐. 안 해보고서 이거지 않아요? 아, 진짜. 해봐. 제가 시킨 것처럼 노트에 많이 그려두시고, 나야 지금 한 번만 그렸지만 여러분은 이거 새로 하실 때마다 새로 그려도 나쁘지 않아요. 새로 하실 때마다 4칸 차이 나는 거에서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하나씩 내리면서 해보세요. 나쁘지 않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너는 학원에 필통 딱 하나 들고 올 때 뭔가 위화감 같은 건 없었어? 너 저번 주 금요일에 안 왔나? 왜 안 왔지? 오, 그랬어? 축제 신나게 놀고 주말까지 신나게 놀고 오셨나 봐, 그지? 아, 맞네. 기억난다. 없어서 안 갖고 왔구나. 노트라도 하나 들고 오지. 다음 교시 시간 잘 갈 거야. 시험 하나 보고 나면 사실 뭐 할 것도 없이 금방 갈 거야. 퍼펙트 시험 봐야죠. 다요. 해보셨음? 자, 우리 같이 그럼 토론 대회 한번 열어볼까?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 3은 돼, 안 돼? 돼. 4는 돼, 안 돼? 안 돼. 해보시면 안 돼. 그럼 여기서 우리 토론회장을 한번 열어보자.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어떤 규칙성이 보여요? 이 되는 것끼리의 공통점이 뭐예요? 되는 거.
못 찾겠어? 못 찾겠으면 내가 불러줘야겠다. 되는 것끼리의 공통점을 보시면요. 이게 하나만 되니까 된다고 다 한 거잖아. 그 하나가 어디 생겨? 다 여기 생겨. 여기가 제일 중요한 애야. 하나 생기는 건 다 여기 생겨. 참고로 요거 안 된다고 한 이거 있죠? 아마 몇 개 생겨요? 3개 생길 텐데 아마? 아마 3개 생길 거야. 그리고 3개가 생기면 이제 이 초록을 기준으로 이렇게 추가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또 하나의 공통점,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이 교점 개수가 같은 거 찾는 거잖아. 교점 개수가. 요 교점 개수가 같은 것은 두 함수의 꼭지점 사이에서만 교점 개수가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P일 때 P가 0일 때 안 됐었죠. 왜 안 됐었냐면 fx랑 gx랑 꼭지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여기랑 여기이기 때문에 요 꼭지점 사이에 줄이 몇 줄이 있어? 3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3개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내가 꼭지점에다가 그으면 fx랑은 한 번 만나고 gx랑은 2번 만나거든. 그럼 꼭지점엔 그으면 안 돼. 그 사이에 그을 때만 교점 개수가 동일한 거지. 아닌가? 이게 아닌가? 아닌가? 아니야? 어려워? 그럼 예를 들어 P에다가 0.5를 넣고 한번 보여줄게. P에다가 0.5를 집어넣으시면 봐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F0를 였다가 F0를 설정하면 G0는 얘보다 하나, 둘, 셋, 4칸이 있으니까 여기가 G0여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지? fx는 요렇게 위로 볼록한 애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P에다가 만약에 P에 0.5, 즉 2분의 1을 넣으면 얘를 위로 2분의 1만큼 올리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 위로 2분의 1 올리니까 요만큼 올라간다는 거네요? 꼭지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꼭지점 여기 있는 채로 요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gx는 2분의 1만큼 작아지게 하는 거니까 여기서 2분의 1만큼 내려서 여기 있는 거죠. 꼭지점이. 그럼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로로 만나게 해서 교점 개수 동일한 거 어디 있어요? 당연히 여기 될 거고 여기는 되죠? 여기는 되죠? 3개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요 현재 꼭지점 2개 사이에 줄이 3줄이 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요. 요 사이에 줄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럼 이게 딱 한 줄만 남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네 꼭지점이 요렇게 한 줄만 사이에 남게 되려면 요 순간이 이제 시작이겠죠? 그래서 P가 1일 때가 시작인 거다. 해서 마지막으로 P3 나올 때가 끝인 거고 P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P는 1부터 3까지 요 사이다. 하시면 문제가 끝납니다. 끝! 유진아 골라봐. 삼각비 통계 볼래? 원주각 통계 볼래? 삼통